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널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제곱센티미터를 배웠는데요. 이번에는 세제곱미터에 대해서 단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제곱미터는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한 모서리의 길이가 1m인 정육면체 부피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1세제곱센치랑 1세제곱미터의 관계도 알아보면 좋겠죠. 자, 1m인 정육면체가 그려져 있어요. 한 모서리의 길이가 1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우린 어떻게 구한다고요? 1세제곱미터로 구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1m가요, 몇 cm인지 알까요? 1m는요, 100cm로 정리가 됩니다. 단위를 바꿨을 때 숫자가 100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m는 100cm와 길이가 같은데요. 그럼 여기 있는 1m를요, cm로 바꿔보니까요, 100cm로 바꿀 수 있어요. 즉, 1cm인 정육면체, 더 작은 1cm의 정육면체 부피 1세제곱센티미터인 쌓기나무를 여기에 쌓았을 때 몇 개를 쌓을 수 있나요? 100개를 쌓을 수 있죠. 그래서 세로에 100개. 그러면 가로도 길이가 같기 때문에 몇 개다? 100개. 높이도 똑같이 1m였기 때문에 몇 개를 쌓을 수 있다? 100개를 쌓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정육면체를 구성하고 있는 작은 1세제곱센티미터의 쌓기나무 개수는요,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이 됩니다. 그럼 우리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을 하면요, 100만이라는 수가 생기거든요. 100만 개의 쌓기나무가 생겼다면 우리가 단위로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까요? 100만 세제곱센티미터다 라고 정리됩니다. 따라서 1세제곱미터는 100만 세제곱센티미터와 단위가 같다라는 걸 알아볼 수 있죠. 쉽게 외우는 방법은요, 공이 6개가 차이 납니다. 그래서 6개를 없애줘서 단위가 커지거나 6개를 늘려줘서 단위가 작아지거나 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1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한 모서리의 길이가 1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1세제곱센티미터다 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이걸 어떻게 읽나요? 1세제곱미터다 라고 읽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예제 2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려고 합니다. 부피는요, 일단 단위가 다 맞아야 되는데요. 4m, 2m, 3m를 곱하면 4m 곱하기 2m 곱하기 3m를 하게 되어서 미터를 3번 곱하기 때문에 세제곱센미터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숫자는 그대로 4하고 2하고 8하고 곱해서 24, 즉 24세제곱미터다라고 계산하면 됩니다. 방금 설명한 거 선생님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1세제곱미터는 한 모서리의 길이가 1m인 정육면체의 부피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한 모서리의 길이가 1m인 쌓기나무를 가로에 몇 개 쌓을 수 있을까요? 4개. 세로에는 몇 개 쌓을 수 있을까요? 2개. 높이에는 몇 개 쌓을 수 있을까요? 3개. 그래서 이와 같은 쌓기나무가 몇 개 쌓이나요? 4 곱하기 2 곱하기 3을 하여서 24개가 쌓기나무로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의 단위는 1세제곱미터가 24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24세제곱미터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조금 돌려서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제곱미터를 세제곱센치로 바꾼다고 해요. 우리 위에서 세제곱미터하고 세제곱센치를 봤을 때 세제곱미터랑 세제곱센치는 공이 몇 개 차이 난다고 했죠? 6개요.
왜 그런지는 앞에서 설명 다 했으니까 혹시나 이해 안 된다면 조금 앞으로 돌려서 다시 설명 듣도록 합시다. 공이 6개가 차이 나기 때문에 세제곱미터에서 세제곱센치면 단위가 적어지는 거예요. 즉 0의 개수가 늘어나서요. 6개 적어주고 세제곱센티미터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는 2400만 세제곱센티미터로 구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131쪽 문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수영장의 실제 부피에 가장 가까운 것을 찾아서 선으로 이어볼 거예요. 단위를 확인하니까 세제곱센치, 세제곱센치, 세제곱미터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수영장의 크기는 대략 어느 정도로 어림할 수 있냐면 사람이 여기서 엎드렸어요. 우리가 수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엎드렸을 때 사람이 보통 1m가 넘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영장도 이 사람의 키보다는 어때야 될 것 같아요? 커야 되겠죠. 이쪽은 좁을 수도 있지만 내가 수영하고 있는 이 방향에선 좀 커야 하니까 미터의 단위를 가지게 되겠다. 그러면 여기도 사람의 키보다는 조금 작거나 아니면 조금 큰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 값도 미터로 가지겠다. 그러면 우리 수영장에서도 서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이 섰을 때 수영장이 거의 목에 가까이 또는 물론 짧을 수도 있지만 사람의 키로 비교했을 때 그에 근접하는 단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미터를 사용을 할 겁니다. 즉 센티미터로 하면요. 너무 적은 값이 될 것 같아서 수영장의 실제 부피랑 가장 가까운 것은 세제곱미터, 즉 105세제곱미터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 같이 또 보도록 할게요. 직육면체를 보고 물음에 답하라 했어요. 직육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를 미터로 바꿔보래요. 지금 아래 그림을 보니까요. 센티미터로 다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미터로 바꿔봅시다. 가로는 400cm인데 400cm를 미터로 바꾸면 4미터로 바꿀 수 있죠. 아까 1미터는 100cm와 같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위가 센티미터로 바뀌면 100배가 되지만 단위가 센티미터에서 미터로 바뀔 때는 100분의 1배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400의 100분의 1배면 소수점의 위치가 두 칸 왼쪽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4의 값을 얻을 수 있다. 예요. 그죠? 자, 그러면 세로는 한번 봅시다. 세로도 마찬가지 미터로 바꿀 거라서요. 100분의 1배를 하게 되었을 때 어떤 값을 가진다? 2.5m의 값을 가지고요. 높이는 5m의 값을 가집니다. 자, 그러면 직육면체 부피를 세제곱미터로 표현하라고 했을 때 미터의 단위를 맞춘 걸 곱하기를 하기 때문에요. 4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 2.5 곱하기 5의 값이 되겠습니다. 4 곱하기 2.5를 하면요. 10 이라는 값을 얻거든요. 거기서 5를 곱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값은 50세제곱미터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3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3번은 이제 단위를 바꾸는 거네요. 다시 한 번 더 확인. 세제곱미터에서 세제곱센치로 바꿀 때는 몇 배가 돼야 된다? 100만 배가 돼야 됩니다. 그럼 100만이란 수가 너무 크니까 우린 어떻게 외우는 게 쉽겠다? 0이 6개 늘어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4라는 값에서요. 100만만큼 즉 0이 6개 늘어나서 여기서 400만 세제곱센티미터의 값을 가집니다. 2번 문제 같은 경우 3.5에서 이제 세제곱센치로 바꿀 때요. 소수점의 위치가 100만만큼 되기 때문에 소수점을 6칸 오른쪽으로 옮겨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6칸을 옮기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옮기기 때문에요. 이 사이에 0이라는 숫자가 뽕뽕뽕 생기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35에 공이 6개
아닌 5개가 붙어서요. 350만 세제곱센치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자, 3번에서는 세제곱센치에서 세제곱미터로 바꾼다고 합니다. 0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만큼 없애주죠. 왜요? 100만 분의 1만큼 곱하기를 해야 단위가 이렇게 표현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0을 6개 없애주니까 숫자는 60이다 라고 얻을 수 있고요. 4번에서도 마찬가지 6개를 없애야 하는데 5개까지밖에 못 없애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소수점이 옮겨진다 라고 봐서 어떤 값으로 얻게 돼요? 1.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마지막 부피 구하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직육면체의 부피를 세제곱미터로 표현해보래요. 그러면 모든 길이를 미터로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부피는요, 앞에서 세제곱센치 계산했을 때랑 다르지 않아요.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로 계산이 됩니다. 가로 6, 그 다음에 세로 4, 높이 3으로 되어서 곱하기를 하니까 24 곱하기 3, 즉 72가 되는 거죠. 단위는 세제곱미터 써서요. 72 세제곱미터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정육면체도 계산 과정은 가로, 세로, 높이 그대로 하는데 대신에 숫자가 같으니까 5 곱하기 3 아니에요. 5를 3번 곱한다. 즉 가로, 세로, 높이만큼 각각 곱하기를 하게 됩니다. 5 곱하기 5 곱하기 5를 하면 25에서 5를 곱하니까요. 125라는 값을 얻거든요. 답은 125 적어주고 단위는 세제곱미터다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에서 배운 건 우리가 단위가 바뀌었을 때 어떻게 수가 변하냐인 것이라 그 다음에 우리가 센티미터로 길이 이 도형이 나와 있을 때 미터로 고쳐서 세제곱미터로 구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부피를 구하는 방법이요. 우리가 네 번째 시간에 하는 것보다 조금 쉬워요. 그런데 공식을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쉽게 느껴지거든요. 직육면체 또는 정육면체의 부피 공식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